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기조를 확인하게 되면서 기록적인 랠리를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결국에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됐던 것일까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시장의 이런 흔들림 때문에 연준에서도 내부에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하게 데이터를 팔로우하는 것일 텐데요. 네, 이번 주도 데이터 발표 많습니다. 지난달 PC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고용에 대한 지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주는 낙관론과 경계론 사이에서 출발하게 되는 한 주입니다. 과연 국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모닝쇼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에 시장이 굉장히 들썩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연준 내부에서도 이를 진화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 15일 금리 인하는 현재 연준의 논의 주제가 아니라면서 연준은 여전히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되돌려놓기 위해서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도표의 연준 위원들이 내년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3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개인 위원들과의 이런 견해였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까지 함께 보였는데요. 일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은 있었지만 전망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이 통화정책 완화가 주요 주제는 아니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윌리엄스 총재는 시장은 매우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우리가 발표한 전망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번 시장의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윌리엄스 총재는 매 FOMC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단 연준 내에서는 중도표로 이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인사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 발언 진정에 나섰다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소식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에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애플을 포함해 아이폰같이 외국 브랜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고요. 일단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최소 8개 성에 있는 다수의 국영기업과 정부 부처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직원들에게 이 업무용으로 토종 브랜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두로 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해당 지역은 저장성이나 광둥성, 장수성 같이 경제력이 높은 지역이고요. 실제로 아이폰 공장에 있는 허베이성도 이번에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지방의 하위 도시에 있는 작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구두와 같은 지시가 지난번과 비슷하게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도 베이징과 텐진 지역의 공직자에게 외국 브랜드랑 이 휴대전화에 대한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한 번 더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이런 제조 부활에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이런 휴대전화를 사용 금지하는 모습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이 같은 방침을 내렸는지 현재로서는 좀 불분명하지만 중국에서 성장을 지속하려 애쓰는 삼성과 애플에게도 함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애플뿐 아니라 삼성까지도 외국 휴대전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매량에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전례 없는 조치 때문에 세계 최대 휴대전화 시장의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그런 풀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는 삼성전자는 일단 어려운 판매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지금 매출의 거의 20%가량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좀 잃게 될지 혹은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꾀하게 될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2위 해운사인 덴마크 AP 몰러 머스크와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팡로이드에 이어서 현지 시간 15일 밤에는 이번에 세계 최대 해운선사 스위스 MSC도 수에즈 운하의 통과를 중단시켰다는 보도입니다. 이 세계 최대 유조선사 가운데 한 곳인 머스크 탱커 역시나 수에즈 운하를 포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MSC 팔라티움 3호가 공격을 받았다면서 수에즈 운하 대신에 희망봉을 좀 돌아가는 그런 항로를 택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운사들이 계속해서 좀 운하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를 꺼리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이 전쟁 때문인데요. 후티 반군의 공격 때문이고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꺼리는 선박들이 늘면서 결국에는 연말에 쇼핑 대목 시즌이 있는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선의 물동량 30%가 지나다니는 곳이고 전 세계 교역 물량으로 보자면 12%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세계 3대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게 되면서 이와 당시에 필적할 물류 혼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 2, 3위 이런 해운사들이 일제히 포기를 한 가운데 이 3사가 담당하고 있는 물류량만 거의 40%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에즈 운하를 우회해서 가는 항로들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에 대한 대란도 조금 언급을 살펴보시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연결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정리해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시장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